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키캐드에서 레이어 조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조합은 앞선 영상에서 레이어를 만들었잖아요. 그 레이어를 가지고 나만의 조합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만 가지의 조미료를 가지고 있지만 된장국을 만든다고 하면 된장국에만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하나씩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그래서 레이어 조합이라는 걸로 원하는 레이어들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레이어 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설정창을 띄우기 위해서 단축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어 L을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 설정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 레이어 안 쓰고요. 앞선 영상에서 만들었던 레이어처럼 제가 쓰고자 하는 레이어들을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저번에 앞선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수직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긋고 있는 부분 왼쪽에서는 레이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기존의 레이어 조합이 사실 아키캐드를 열게 되면은 이제 제공을 해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항상 이제 레이어라는 게 내 입맛에 맞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기존에 있던 거 삭제를 해볼게요. 자, 근데 Shift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조금 기능에 제한적인데 이게 저도 뭐 개발사에다 요청을 하고 하지만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레이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클릭할 때 이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삭제를 눌러주셔야지만 레이어 조합이 삭제가 돼요. 이쪽 오른쪽 지금 마우스 있는 쪽에 있는 곳 보면은 삭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어를 삭제하는 거지 레이어 조합을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어 조합은 항상 삭제 버튼은 오른쪽 하단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나중에 템플릿 관련해서 강의를 찍겠지만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저는 이제 레이어 조합을 기존에 있던 걸 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일단은 제가 수업을 좀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둥보라는 레이어 조합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새 레이어 조합을 만들 때에는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에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이름 정하는 거는 나중에 팁으로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둥보 확인 눌러주시고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기둥 슬라브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기둥 지붕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레이어 조합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레이어 조합을 만들고 레이어 조합 목록에서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 만든 레이어 조합에 대해서는 오른쪽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꺼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 상태예요. 레이어 조합을 만들게 되면요. 자,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조합에서 기둥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레이어 목록에서 기둥 레이어하고요. 그 다음에 보 레이어를 켜줍니다. 이렇게 켜주고 나서 왼쪽 하단 마우스 있는 위치에 보게 되면은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라는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레이어 조합에서 기둥 슬라브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기둥보가 다 꺼져 있죠.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꺼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름에 맞게끔 기둥 레이어와 슬라브 레이어를 선택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왼쪽 하단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이어 조합 기둥 지붕에 가셔서 기둥과
지붕의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 조합에서 기둥보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기둥보의 레이어만 켜져 있는 조합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둥 슬라브를 선택해 보면 기둥 슬라브에 대한 레이어 조합, 기둥 지붕에 대한 레이어 조합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레이어 조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둥보, 여기를 이름을 제가 보 말고 추가로 슬라브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레이어 목록 조합 안에 방금 기둥보 슬라브라는 제가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 안에 목록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기둥보만 레이어가 켜져 있어요. 내가 슬라브까지 켜주려면 한번 해줘야 돼요. 방금 제가 이름을 입력했다 그래서 오른쪽 레이어 창에서 슬라브를 자동으로 찾아서 레이어를 켜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수동 작업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안 누르고 나서 다른 레이어 조합을 선택했다가 다시 기둥보 슬라브 눌러주시게 되면 슬라브가 업데이트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이어 조합을 수정을 할 때에는 수정을 하고 나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다른 레이어 조합 갔다 와도 업데이트가 돼서 최신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조합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 왜 이 레이어 조합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어야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기존에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예시를 하나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앞선 저번 영상에서 화면 구성하는 거에서 빠른 메뉴를 오른쪽 하단에다가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가 여기서 레이어 조합을 바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에 보게 되면은 빠른 메뉴에서요 레이어 조합이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꿔서 조합들을 체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프로젝트 했던 걸 볼게요. 자, 프로젝트 했던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 조합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레이어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L 눌러서 레이어 창을 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목록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물론 이것들은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서 다중 선택한 레이어들은 이제 MEP 레이어예요. 다른 이제 레빗에서 불러온 레빗 파일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IFC로. 그 외에 목록들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 많아요. 이 레이어를 되게 세분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프로젝트나 내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나만의 레이어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레이어 이름을 정할 때 앞에다가는 공종을 입력해 줍니다. 공종.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는 객체가 됐건 바닥이 됐건 어떠한 명칭, 큰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분류에는 저는 어떤 세부 분류를 하나 더 놓습니다. 왜냐면 건축의 안에, 벽 안에 벽이라는 아이템이 건식벽도 있고 뭐 습식벽도 있고 외벽 마감에 들어가는 벽도 있고 커튼홀도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분화돼서 레이어를 정리를 해놔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바뀌겠지만 대부분 이 프로세스를 저는 맞춰 놓습니다. 이걸 나중에 해놔야지만 2D 도면화나 3D 조합을 쉽게 만들고 해제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2D 도면화에 들어가는 2D 요소들만 묶어놓는 레이어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도면화에 관련된 영상도 올리겠지만 도면화에 관련된 요소들은 사실 2D예요. 2D, 3D가 아닌.
그래서 2D에 관련된 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2D 관련 레이어들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핵심인 레이어 조합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3D 뷰 건축 구조, 3D 뷰 구조 MEP, 그 다음에 3D 뷰 뭐 건축 구조 토목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도면, 건축 단면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레이아웃 조합 창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건축 단면도에 관해서만 보여야 될 레이어들만 활성화를 제가 시켜놨어요. 보면은 공통 기타 혹은 관련된 부재들, 객체들을 활성화 시켜놨죠. 제가 왼쪽 레이어 조합에서 건축 평면도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 레이어 목록에는 건축 평면도에 해당하는 레이어 목록들만 온오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세팅이나 내 마음대로 해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ESC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다 켜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나중에 2D 화면에서. 그러면 작업조차 안 돼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왜 검은색이고 여긴 캐드 화면처럼 해놨지? 이러는데 이거는 추후에 이제 제가 도면화할 때 찍을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2D 도면화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검은 화면에다 해놓을 거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렇게 객체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컨트롤 L 눌러서 맨날 내가 원하는 레이어 목록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작업을 뭐 건축 평면도만 한다 그래서 건축 평면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단면도도 왔다가 뭐 3D 뷰도 갔다가 이렇게 작업을 이제 빔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그런 프로세스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를 평면도에서 바꾸면 단면도도 확인해야 되고 3D 뷰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레이어 조합을 맞춰놓게 되면요. 내가 건축 평면도에 관한 레이어만 보고 싶어. 그러면 건축 평면도에 관한 레이어를 초반에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한번 세팅을 업데이트 해놓게 되면은 바로 내가 건축 평면도 레이어만 볼 수가 있고요. 내가 건축 지붕 창호 안내도 볼게요. 창호 안내도를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창호 안내도에 관한 레이어만 활성화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축척이 좀 안 맞는데 축척까지 맞추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떠한 모든 레이어들이 존재해요. 그 레이어들을 쉽게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레이어 조합이에요. 제가 3D 화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른쪽 컨트롤 L을 눌러서 레이어 조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관련된 레이어 조합이 3D에서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컨트롤 L을 눌러서 클릭하고 확인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화면 구성에서 했듯이 빠른 옵션 창에서 바로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 조합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앞에 도면이라고 붙은 거는 제가 도면에 쓰는 레이어 조합이기 때문에 도면에다 붙여놨고요. 사실 저는 이제 3D 뷰에서 쓰는 레이어 조합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쌓은 노하우나 추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면이나 3D 뷰 조합들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3D 뷰를 한번 보게 되면 3D 뷰 건축 구조 눌러주게 되면은 건축 구조에 관한 3D 레이어 조합들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다가 나는 MEP 불러온 MEP 관련된 설비 관련된 레이어를 키고 싶어. 그러면은 컨트롤 L 눌러서 레이어를 키시면 돼요. 이렇게 레이어를 키시면 설비에 관련된 레이어를 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잘 해놔서 그렇지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름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MEP에 관련된 레이어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레이어 조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레이어 조합 창에서 레이어 조합을 바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쪽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바꾸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컨트롤 L을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레이어 조합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좀 번거롭지만 레이어 조합을 바로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아마 밖에 보면은 주변 환경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3D 뷰 누르셔서 또 건축, 구조, 토목, MEP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건축, 구조, 토목, MEP에 관련된 레이어들이 한 번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요. 되게 이제 MEP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모델링을 해서 도면화까지 했던 프로젝트여서 여기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돈 받고 한 거라서 아무래도 좀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레이어 조합이나 레이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축척과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나만의 레이어 조합이라든지 레이어들을 만드시면서 원하는 대로 쉽게 컨트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